여러분 2030 빚더미 시한폭탄이 터질까요?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그 단서를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거예요. 30대 소득 대비 대출 비율입니다. LTI라고 이야기하죠. 30대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이 262.2%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것보다가 대출이 2.6배가 많다는 겁니다. 2.6배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 인상기에 이것도 한 번만 인상을 하지 않을 건데 계속 인상해 갈 텐데 그 부담 어떻게 하나요? 지금 30대는요. 이 지표대로 본다면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발등에 불. 예. 아마 두 가지 생각을 하겠죠. 두 가지 생각을. 빨리 많이 벌어야 된다. 이 생각. 조급한 생각. 또 하나는 이자 또 오를까? 이자 부담 엄청 되겠네. 이 생각. 이들이 빚을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할 거예요. 2030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뭐 빚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벼락거지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빚 갚는 것보다가 오히려 수익률을 어떻게 더 내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들은요. 게임에 익숙한 세대들이라서요. 예, 주식도 게임하듯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게임은 지다가 언젠가 한번 이기면 점령을 해버리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투자도 2030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위험이라는 거죠. 굉장히 큰 위험이라는 거죠. 30대만 이렇게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이 높은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20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20대도. 20대도요. 20대는 진짜 버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147.8%입니다. 147.8%. 장난 아니죠. 2017년 말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2017년 말에는 20대가 111.4%인데 지금 147.8%. 30대는 2017년 말에 224.1%인데 지금은 226.2%. 와, 엄청나죠. 저는 그래서 이게 터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청년 실업률 장난 아니죠. 청년 실업률이 지금 4명 중에 1명이 일자리가 없어서 논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가진 대출 이게 안 터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2030 세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입니다. 2021년에 259조 6천억 원이에요. 259조 6천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적은 돈. 이게 은행에서만 빌린 게 이렇습니다. 은행에서만 빌린 게. 3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170조였어요. 170조. 2018년에 170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170조가 얼마나 늘어났어요? 거의 50% 가까이 늘어났죠? 259조가 됐으니까. 1.5배 늘어난 겁니다. 1.5배. 엄청 늘어난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엄청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 이 신규 대출자 중에 말입니다. 신규 대출자 중에 10명 중에 6명은 30대 이하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6명. 너무 많죠.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 70대는 적다는 거예요. 오히려 30대 이하가 더 많다는 거예요.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도 259조 6천억 중에 55.3%입니다. 2017년에는 42.7%였어요. 이게 커진다는 거. 저는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부채 폭탄으로 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은행에 대한 가계대출만 말하는 거고 2030이 여기에 전체 금융권의 대출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446조 5천억 원이
446조 5천억. 전 금융권입니다. 전 금융권. 예. 이게 금융권에서도 259조 6천억 원이지만 전 금융권에서는 446조 5천억 원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갚을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이잖아요. 갚을 능력이. 그래서 시한폭탄이 터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장 경제에 약한 고리를 생각하는 게 가계부채가 많다는 전제하에 자영업자가 1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영업자가 1번. 예. 그리고 2번이 저는 20대 30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3번이 고령자고요. 4번이 지역경제라고 봅니다. 지역경제. 4번이 그래도 제일 늦어요. 뒤에 가 있어요. 예. 지역경제가. 그렇지만 이게 자영업자는 일단 제낀다고 하더라도 2030의 이 충격은 저는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상환이잖아요. 상환. 여러분 446조 5천억 원의 상환 이거 쉽겠냐고요. 안 그래도 소득 대비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거를 갚아나가기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요. 2030에 대한 충격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런 얘기 말입니다. 저는요. 아이들의 어떤 그 빚이 그들의 꿈까지 발목을 잡을까 봐 솔직히 좀 걱정이 돼요. 이게 이 정부 들어서서 벼락거지가 되고 나니까 이생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나는 지금 집 안 사면 집 못 사. 집 사야 돼. 반드시 집 사야 돼. 이런 생각들이 사실 비투를 부추기고 코인2를 부추기고 그것이 결국은 코인은 코인대로 망하고 주식은 주식대로 망하고 집은 사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최악의 어떤 상황이 오지 않을까. 솔직히 그런 두려움도 지금은 강해지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가 20대 30대 참 힘을 내야 되는데 그 힘과 의지가 꺾일까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를 보는 눈으로 보면요. 20대 30대 그 어느 때보다 위험에 처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